그럼 이제는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사실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원인도 너무나 다양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두통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크게는 이제 약물 복용, 주사 치료로 나누게 되고요. 약물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아니면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기본 약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을 기본으로 쓰는 외에도 긴장성 두통일 때는 카페인이 포함된 복합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 전문 약품으로 얼고타민 아니면 트립탄 뭐 이런 제제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또 너무 심해서 약 복용만으로는 또 조절이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주사요법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경우에 주사 치료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통에 관계되는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아니면은 뭐 제3후두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경추후관절 이런 부위를 이제 초음파로 찾아내서 그 부위에 정확하게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면은 그 압박돼 있는 신경을 이완시키고 신경이 흥분된 거를 정상화를 시켜서 두통을 감소를 시켜주는데요. 네. 국소 마취제를 사용해서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요즘 보톡스 그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소 마취제에 비해서 3개월 이상 효과가 길게 좀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통의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도 있고요, 주사요법도 있고요, 뭐 보톡스 같은 그런 국소 마취제 치료법도 있는데. 그런데 두통은 워낙 흔해서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 그냥 진통제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장기간 버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한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네네. 긴장성 두통은 강도가 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진통제를 만성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또 다른 두통 질환 자체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통이 생겼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이제 잘 듣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진통제 자체를 너무 자주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네. 약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진통제 약물 자체가 두통을 만드는 약물 유발성 두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두통 예방약을 또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진통제를 사흘에 한 번 이상 먹어야 될 정도다. 그럴 때는 약물 과용 두통으로 진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병원 찾아서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 과용으로 생기는 두통은 증상이 좀 다릅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매일 이제 두통이 있고요. 주로 새벽에 많이 아파서 잠 자기도 어려운데 잠 들더라도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십니다. 그리고 약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약을 먹어야 되고요. 약에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한두 알 먹으면 듣더니 이제는 안 들어서 뭐 10알씩 먹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고요.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 약을 그렇다고 해서 끊으면 또 이제 금단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두통 강도나 형태 같은 게 예전에 있던 것과 좀 변하게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기억력 감소, 집중력 감소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약물 중독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군요.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일단 약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한 달가량에 걸쳐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고요. 네. 그 약을 줄이는 기간에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주사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약을 끊고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 항경련제 같은 약들을 예방적으로 복용을 같이 합니다. 근데 앞서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예방약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약으로 두통 예방이 가능합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네. 두통 빈도가 너무 자주 있다면은 그냥 진통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예방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약들이 흥분된 신경과 혈관을 안정화시켜줘서 두통을 감소를 시켜주는 약입니다. 네. 물론 뭐 약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바른 자세, 가벼운 운동하시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통이 자주 있을 경우에는 예방약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예방약을 먹을 정도로까지 자주 뭐 두통을 앓지는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생활 교정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편두통 같은 경우는 유발인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생리 때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고 네. 날씨 따라서 오는 거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겠지만 평소에 이제 내가 뭐를 했을 때 두통이 생기더라 이거를 잘 관찰을 해서 그걸 피하신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한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있고요. 근데 수면 과다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낮잠이나 늦잠 잤을 때 그러고 나서 머리가 아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낮잠, 늦잠을 안 자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특정 음식에도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술, 치즈, 초콜릿, 카페인 그런 거 먹으면 내가 머리가 아픈지 생각해 보시고 피하시면 되고요. 사우나 다녀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 많은 북적북적하는 쇼핑을 갔다 오면 두통이 생기더라. 특정 향수 때문에 생기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시면 편두통은 예방을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조절이 혼자 힘으로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거 받으시면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만성 두통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진통제 복용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기에 병원 찾으시는 게 예방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잦으셨던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통을 겪었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두통은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는 일인데 치료도 가능하지만 예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렸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